자, 그렇게 해서 이곳을 낙점, 이 태백이 그럼 어디냐 하는 게 또 문제입니다. 많은 우리 학자들이 어떤 분들은 태백산이요 백두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가 이런 동산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종교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중국 지도를 보면은 삼이산이 지금도 삼이산이 있고 지금도 태백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여기까지 갑니까 그 말이에요. 여기도 허벌판인데 그래서 요 태백산은 중국 지금 시안 서안에 있는 태백산이고 삼이산은 여기 란저우에서 가는 여기가 삼이산입니다. 근데 금악산은 지금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지금 뭐 어디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태백을 낙점을 하고 나니까 여기가 가히홍인간 하나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제 위치는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세워야 되냐면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지도자. 그러면 누구를 지도자로 세워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오가의 국인들이 지도자로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서자부의 대인 한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어른이 평소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웅이 서자부라는 것은 지금 같으면 행정부입니다. 행정부에 있는 한웅이라는 분이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분이 좋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국에서 지금도 중국 쪽에서는 대인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큰 인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한웅이 불려갑니다. 그래서 한인 천재가 한웅을 보고 군이 수고스럽지만 이 일을 좀 맡아달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웅은 평소에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이니까 안 한다고 하겠어요?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웅이 지도자로 선출되어 가지고 누구를 모아야 됩니까? 사람을 모아야 돼요. 그렇죠? 여기 있는 백성들을 지금 일로 데리고 와야 되니까 날 따라갈 사람 손들어라 하고 사람을 모아야 돼요. 우리가 서울 수도가 복잡하니까 수도를 어디로 옮기자요? 네, 저기 공주 쪽 지금 세종으로 옮기자. 근데 갈 사람이 처음부터 손든 사람이 있어요? 반대지 반대. 근데 세종시를 세우느라고 돈도 들고 다 해놨는데도 지금도 이사가는 사람보다도 서울에서 뭐요? 출퇴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렇거늘 여기 있는 분들이 얼씨구나 갑시다 그랬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어쨌든 여기가 살기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어딘가는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갈 거면 누구를 따라갈 거냐 그 말이에요. 그때 한인 천재의 명을 받고 한웅이 깃발을 들고 나서니까 같이 가겠다고 나선 사람이 삼천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하늘에서 한웅이 삼천무리를 거느리고 온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일로 갈 사람 그래서 모인 무리가 삼천무리입니다. 근데 그 삼천무리가 뭐냐? 삼천명이 아니고 이게 가족 단위입니다. 그러면 한 가족이 몇 명이었을까요? 여러분 50년 전 우리 형제분들 제가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는데 제 형제만 해도 6남매입니다. 우리 처갓집에 가니까 10명이에요. 10명. 자녀만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합하면 12명이고 할아버지까지 합하면 13명 4명이 될 테니까 우리가 넉넉 잡아서 7명 내지 8명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면 3, 7, 21 몇 명이에요? 2만 1,000명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2만 명 이상이 떠나와야 여기도 살고 여기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가 뭐냐? 가족 단위로 볼 때에 약 2만에서 3만 정도 됐을 것이다 봅니다. 그 다음에 사람만 가면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살림살이가 필요해요. 물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업이 필요합니다. 업이. 산업이 필요해요. 여기 지금 산업이 피폐해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지금 풍부해야 되는데 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산업입니다. 이걸 갖추어야 떠나지. 맨손 들고 갔다 가면 다 얼어 죽거나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3년은 걸렸을 것이다 봅니다. 최소 3년은 걸린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을 모집하는데도 한웅천왕이 뭐 집집마다 가서 가자 그랬을까요? 조직을 통해서. 그래서 한웅을 따라 나섰던 풍배, 우사, 운사, 직함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한웅을 따르는 뭔가 동지라 할까요? 수하에 있는 분들이라 할까요? 이런 분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어떤 데는 그 이제 방보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많은 백성이 추종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방보가 가자 하니까 방보를 추종한 사람들은 뭐예요? 다 떠나나서겠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3천 무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위리 한인 천재가 요 서자부에 있는 한웅에게 이제 이걸 준비한 한웅에게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자 이제 그동안 군이 수고스럽게 노력해서 사람과 살림살이와 산업이 다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떠나라고 말이에요. 어디로 떠나요? 여기로 떠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주느냐? 천부인 세계를 줘요. 이 삼국유사에는 천부인 세계를 줬다는 얘기가 있지 천부인 세계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삼국유사를 보신 분들은 한웅이 저 하늘에서 오신 줄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천부인은 한인 하느님이 주신 무슨 신기한 물건인 줄로 알고 있는데 한당 고기를 보니까 이게 뭐냐면 거울과 칼과 방울이에요. 거울, 칼, 방울을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옥새입니다. 옥새. 한인 천재가 가지고 있는 옥새입니다. 우리가 역대 우리 근대 조선에서 왕이 암왕여사를 지방에 파견하려면은 뭘 줘서 보냅니까? 마패를 줘요. 왕을 대신한 마패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웅을 지금 이쪽으로 보냈는데 한인 천재가 당신의 옥새를 줘야만이 여기 무사히 도착해요. 왜냐면 2만 내지 3만 명이 우르르 오는데 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떨까요?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선무부대가 마패를 들고 가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여기 간다. 길을 열어다고 잠을 재워다고 물을 다고 뭐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옥새를 준 겁니다. 그 옥새가 뭐냐? 거울, 칼, 방울이다 말이에요. 그럼 그 거울은 뭐고 방울은 뭐며 그 칼은 뭐냐 이거죠. 지금도 우리 시대에도 거울, 칼, 방울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선생님 누구랍니까? 보셨어요? 무속인들입니다. 무속인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무당이라고 그러죠. 그분들 집에 가보시면 알지만 가면 뭐 모셔놓고 부처도 모셔놓고 뭐 산신도 모셔놓고 그 옆에 보면은 칼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팎인 한인 천재가 12나라 백성들을 지도자들을 설득해서 한국을 이룰 때에 이분의 능력이 이 사람들 왕들보다도 능력이 뭐요? 월등히 높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옥새로 한웅한테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한웅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신통력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는 뭘 내리냐면 조서를 내려요. 전부인 세계를 주면서 조서를 내리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조서의 내용을 보니까 가거든 개천하고 가거든 입교하고 가거든 제천하고 그리고 요거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가거든 북권을 확립하고 다섯 번째로 제세이화하고 홍익인간하여 그랬습니다. 홍익인간하여 만세의 본이 되라 조서를 내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웅께서 천부인 세계와 이 조선을 받들고 삼천무리를 거느리고 출발을 합니다. 그게 춘삼월입니다. 여기서 우르국의 어느 한 지역인데 저는 여기다가 지금 지도를 표시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의 기차가 서안에서 요리 우르무치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는 고지대니까 기차가 더 이상 못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차가 지금 현재 몇 시간 걸리냐면은 36시간 걸린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은 여기를 한번 둘러보고 올 때는 기차 타고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요. 갈 때는 비행기 타고 서안을 거쳐서 바로 요 알마티로 가가지고 자동차로 여기로 둘러보고 올 때는 일로 와야 돼요. 근데 36시간 걸리니까 사람들이 2만 명의 숫자가 남한은 노인도 있고 애기도 있고 양도 소도 낙타도 몰고 가야 되고 살림살이도 끌고 가야 되고 하루 몇 년 가겠습니까? 맨몸으로 2만 명이 이동하는데도 힘들 터인데 어린 애기 노인들 살림살이 다 갖춰가지고 이동하는데 하루 몇 킬로나 갔을까요? 이제 갈수록 속도가 좀 빨라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최소한 6개월. 그러니까 우리가 개천절이 10월 음력 10월 3일인데 그게 한웅 때부터 연유된 겁니다. 춘 3월에 요 위도가 신의주하고 같아요. 신의주하고요. 그러니까 춘 3월에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데 6개월 여기 가서 준비하는 기간 하니까 적어도 11월 달쯤에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한웅께서 이렇게 출발했는데 오는 도중에 방보라고 하는 부장은 나는 태백산까지 안 가고 나는 삼위산으로 가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웅께서 여기에서 떠나는 목적은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방보를 중심 삼고 방보를 추종하는 세력을 다 보냅니다. 사람과 물자와 업을 쪼개가지고 다 나눠줘요. 그래서 방보가 일로 갔는데 여기 가니까 현지 주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지 주민들을 설득해가지고 반고가 왕으로 추대됩니다. 여기까지 환단곡의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방고가 이름이 방고가한입니다. 방고가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이라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고가 500무리가 됐는지 뭐 700무리가 됐는지 모르지만 떠나보내고 나머지 분들을 인솔해가지고 태백산에 왔습니다. 자, 이렇게 태백산에 와서 보니까 태백산에 도착을 하고 보니까 제일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본부부터 설치해야 돼, 본부. 그래서 본부가 신시입니다. 본부를 신시라고 했어요. 한웅이 3,000무리, 이제 뭐 몇 천무리인지 500무리인지 떠나갔으니까 나머지 무리인데 구분하지 말고 3,000무리라고 합시다. 이 3,000무리를 통솔할 수 있는 지휘본부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신시입니다. 제일 먼저 신시를 세우고 여기를 중심으로 가지고 백성들을 사방으로 뭡니까? 배치합니다. 그거 배치하는 데서 시간이 꽤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식구들이 또 혹은 가까운 이웃끼리 가서 말뚝 박으면 그게 누구 땅입니까? 그게 내 땅이죠. 지금도 제가 가보니까요, 요 태백산에 서안에서 태백산 가는데 한 2시간 반, 요새는 지금 포장이 다 됐을 겁니다. 그때면 10몇 년 전에 갔으니까 우리 옛날 시골길 자갈밭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버스가 터덜거리면서 가는데 2시간 반 걸리더라고. 지금은 아마 도로 닦아놨으면 아마 1시간 정도면 갈지 모르죠. 그러니까 요 주변에 백성들을 다 배치를 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다 백성들을 배치하고 하고 나서 나라 이름을 박달이라고 한 거예요. 박달. 요 신시란 말도 요 귀신
귀신 도시를 만들었다가 아니에요. 한자대로 풀면 귀신 진짜 저자시니까 귀신들의 도시가 되겠죠. 아니에요. 밝은 땅, 밝은 나라는 뜻입니다. 요때는 요 신자가 신명나는 혹은 신기한, 신통한 그런 문명한 것을 뜻합니다. 문명, 밝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 배치하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중국 서안 쪽이죠. 나라를 박달이라고 했습니다. 박달. 근데 그 후대에 와가지고 여기다가 이 박달을 고조선 시대에 와가지고 하문으로 음이 나는 대로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이 박달을 이렇게 썼다니까 한자로 이두문자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배달이죠, 배달. 그래서 후대에 와가지고는 이 박달이 뭐로 바뀝니까? 배달로 바뀌어서 나라 국자로 붙으니까 지금 우리가 역사에서는 배달국이 된 겁니다. 근데 요 이름을 박달로 앞으로 바꿔야 돼요. 왜 그러니까 요새 배달국 하면은 택배 민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회원분이 오셔가지고 아마 신문이 광고 난 걸 보신 거예요. 아유,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요? 이 젊은 사람들이 택배라고, 배달을 택배라고 하니 이거 우리 민족이 택배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는 박달로 해야 됩니다. 요 달은 땅을 말해요. 양달, 음달, 땅을 말하고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밝은 나라, 문명한 나라, 신시하고 같은 뜻이죠. 그래서 나라를 세우고 이제 백성들을 안정하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백성을 어떻게 통솔해야 되겠죠? 처음에 한인천자께서 한웅에게 일러준 것이 가거든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가거든 개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개천은 나라를 세우라는 건데 그 나라가 이제 박달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거든 입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인 천재가 어떤 분이냐,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말이에요. 한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다 그 말이에요. 교가 뭡니까? 이게 교화입니다. 백성들을 교화하는 겁니다. 교화를 해서 스승의 도를 뭐요? 스승의 도를 세우라고 말이에요. 이게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어느 사회나 어느 나라든지 그 가정이나 나라나 국가가 발전하려면은 교화입니다. 이게 좀 더 확대된 것이 지금의 뭡니까? 교육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교사들이나 문교부 장관부터 교육의 개념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이 지금 엉망이 된 겁니다. 교육이 뭐냐 이거야. 지금 대부분이 아는 사람들이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공부해온 사람들은 에듀케이션이다. 아니에요. 그건 일부분입니다. 요 이야기는 숙제로 남겨둡니다. 다음 시간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입교해라, 교화를 베풀어서 스승의 도를 세워라. 세 번째가 뭡니까? 제천하라고 그랬습니다. 제천. 요건 뭐냐면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사고방식은 하나님께 제를 올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제를 올립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올린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역사를 보면 하나님에게 제를 올리는 목적은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야? 하나님께 제를 올려가지고 그 하나님이 누구를 돌봐달라고요? 우리 백성을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목적은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천하라 했습니다. 제천. 응?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부권을 확립하라고 그럽니다. 그 왜
조서 가운데 이걸 네 번째 넣었을까요? 그러면은 여기 우르국에는 무슨 사회입니까? 목건 사회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인 천재는 남성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여성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여성들의 정신이 바로 서면은 그 나라가 섭니다. 여성이 무너지면은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근대 조선이 왜 망했느냐? 남존 여비 사상으로 여자 교육을 안 시켰어요. 천대하고. 그 망한 거예요. 그랬어요. 오늘도 여권 사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가 외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놓은 애기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등록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남자가 외국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들, 딸 놓으면은 그 아들, 딸을 이스라엘 민족에 등록 안 시켜요. 등록하려면 또 한 번의 교육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자가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자녀 교육은 어머니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목건 사회였지, 거기도. 지금 우리나라도 상당히 어느 쪽에 강합니까? 목건에 강합니다. 그래서 강 큰 남자 이야기 있잖아요. 남자들이 뭐 1시기가 있고 2시기가 있고 3시기 하다가는 잘못 쫓겨나요. 자, 그래서 아마 목건 사회의 문제점을 한인 천재는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거든 뭐요? 북권을 세워라. 확립하라. 그러니까 목건도 있지만 뭐도 세워라? 북권도 세워라. 그래서 한웅 시대부터는 북권 사회가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제세유화하고. 이거 삼국유사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제세유화라고. 그런데 이걸 해석을 못하다 보니까 민족 종교 혹은 이병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걸 이화세계라고 풀었어요. 이화세계라고. 이화세 제자를 개자로 바꿔가지고 이화세계 했습니다. 이게 우리 민주정신을 아주 왜곡시킨 겁니다. 지금 이것도 모르고 한당고기를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화세계 홍익인간하고 앉았어요. 제가 그래서 책자에다가 제세이와 홍익인간의 뜻이라고 책자를 냈는데 그걸 본 사람들은 다 바꿔줬어요. 근데 안 본 사람들이 저기 뭡니까? 국학원 또 뭐 무슨 도? 정산도? 그분들은 역사운동 하면서도 그걸 안 읽어보면 지금도 이화세계야. 이화세계 아닙니다. 제세이화입니다. 제세이화하고 홍익인간하여 만세의 본이 되라 이렇게 일러줬어요. 전 시간에 이게 대해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제세이화가 무슨 뜻이냐 말이요. 요 제자가 있을 제자로 풀면은 이거 안 풀려요. 그럼 여기 무슨 제자? 여러분 저녁에 옥편 찾아보시면은 이게 살필 제자예요. 있을 제, 살필 제 한자 한자가 뜻이 2개, 3개, 최고 많은 것은 20몇 개까지 있어요. 이때는 살필 제자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네가 가거든 개천하고 입교하고 제천하고 북권을 확립하는데 이걸 위해서는 세상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태백산 현지 상황을 말합니다. 현지 상황을 잘 살펴서 거기에 맞는 이치로 백성을 다스리고 교화해라 그 말이에요. 중앙부서에서 지방에 어떤 공문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그 공문을 받은 사람이 공문을 내신 분의 뜻이 뭔가를 이해를 하고 현지 백성들에게 맞도록 풀어서 일을 시행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위에서 시킨다라고 무조건 다 해버리면은 주민하고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세이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제세이화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제세이화는 홍익인간 앞에 반드시 붙어야 돼요. 이거 홍익인간 이화세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세이화 현지 상황을 뭐든지 잘 살피고. 근데 여기 세자 속에는 뭐가 들어냐면 백성들의 사정도 들어가 있어요. 왜?
지금 이 먼 길을 6개월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백성들이 지치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도 잘 살펴서 백성들을 잘 지도해 가지고 홍익인간 해라고요. 그럼 홍익인간이 뭡니까? 요거는 큰 홍자입니다. 익자는 도울 익자입니다. 요 인간은 누구냐? 삼천무리를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삼천무리를 크게 도우라고 말이요. 크게 도와서 뭐 하자는 겁니까? 잘 살아라 이거예요. 지금 우르국에서 떠나 보낼 때에 한웅 보고 이 삼천무리를 거느리고 데리고 가서 가지고 못 살아라 그랬습니까? 여기보다 더 잘 살면 안 된다 그랬겠어요? 여기보다 우리가 사는 여기보다 떠나는 너희들이 가서 고생스럽지만은 더 잘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익인간은 지금까지 이병도 교수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고 해놨어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크게 인간을 돕는 것이 홍익인간입니다. 그 인간이 누구를 가리켰느냐? 삼천무리를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쫙 해가면서 현지 상황을 살펴가지고 백성들을 잘 도와서 지금 풍국하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여기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풍국에서 가는데 그곳에 가거든 이렇게 잘 살아라. 그게 제세이와 홍익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홍익인간 앞에는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제세이가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이야기할 때 나옵니다마는 지금 역사를 좀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민족의 통치념이 뭐냐? 홍익인간 이화색입니다. 그래요. 택도 안 소리가 안 듣다 이게요. 홍익인간 이화색에도 틀렸지만은 제세이와 홍익인간인데 이건 통치 방법이에요. 통치 방법이라고요. 그럼 통치 이념이 뭡니까? 이제 당군 시대 가서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통치 이념이 뭐냐?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 인자 플러스 네. 마루동자입니다. 요 마루는 뭐니까? 근본이라는 뜻이거든요. 요건 사람이고. 그 요대로 풀면 뭐예요? 사람이 근본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다음 시간에 왜 사람이 근본인지를 다음 하나님 이야기할 때 정확하게 나와요. 물론 한 번 들어서 얼른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자, 이 우주관에 누가 가장 중요합니까? 우선 쉽게 물어봅시다. 사람, 어느 사람? 대통령? 나 자신. 우리라니 누구예요? 엄마 아버지? 예? 나지 나 우리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 민족은 항상 우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마누라도 내 마누라가 아니라 누구 마누라고 해요? 우리 마누라. 그 우리가 누굽니까? 네. 나입니다. 나. 그래서 사람이 가장 뭐요? 귀하고 근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통치 이념은 종입니다. 종. 그래서 당군께서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당군이 나라를 조선이라고 바꾸고 제일 먼저 조서를 내리는데 그때 요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한단 고기를 제대로 보자고 말.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정말로 백성이 귀한 줄 아는 사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보다도 귀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 백성들을 갖다가 백성들을 뭐 착취 대상으로 돈벌이 대상으로 여기면 그 대통령은 다 망하게 되죠. 본인이 안 망하면 자손이 망하게 돼 있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선 오늘 우리가 이건 당군시대 같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혼자서 나라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한웅께서는 누구를 두셨습니까? 우사, 운사, 풍배, 그 다음에 신지, 치우, 이 다섯을 나누어서
이제 백성을 지도합니다. 여기에 하나가 좀 빠진 건데 태백산에 왔는데 어디에서 어디에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신단수와 신단수 나무 아래 내려왔다. 이렇게 해석을 지금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말고는 한단공디 보셔가지고 한웅천왕 이야기한 사람들 전부 다 보면은 무슨 나무요? 태백산 꼭대기에 무슨 신단수 나무가 있겠어요? 그 나무가 얼마나 크게 3,000무리고 그 밑에 갑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태백산에 오셔서 요 두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제천이요. 제천 하려니까 뭘 세워야 돼요? 단을 쌓아요. 단을. 그러니까 여러분 에집트 가면 뭐가 있어요? 피라미드 있고 중국에도요 피라미드 굉장히 많은데 중공 당국이 싹 막아버렸습니다. 관광도 못하게. 그런데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들이 우리 유튜브에 나 인터넷 좀 들고 있는데 많아요. 그게 뭐냐면 다 제천단입니다. 평지에서 신단을 만들고 요거 숫자가 뭐냐면 수립입니다. 수립.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수립 지금 몇 전입니까? 69전 됩니까? 정부 수립 하듯이 이 숫자는 세울 때 그러니까는 신단수 하라는 말은 신단을 세우고 그 아래에 그 말입니다. 그 아래에 삼천무리 백성들 혹은 대표들이 하늘에 뭘 지냅니까? 죄를 지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웅께서 이제 신시 박달을 중심해가지고 백성들을 이제 잘 리드해 나갑니다. 그래서 주고 주명 주형 주병 주선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이곳에 와서 해결하고 지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시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 고시래 전통이 우리 시골에 있나 없나요? 있습니다. 고수래 혹은 고시래 지방에 따라 조금 말은 틀리지만은 그 말이 있죠. 근데 놀랍게도 저 남미에도 가는 게 있다 이거 남미. 그러면 남미 사람들이 언제 거기 갔습니까? 한웅천왕 이후에 건너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류학자가 연구한 것을 보면은 아메리카 대륙에 제일 먼저 건너간 사람이 5만 년 전이고 그 다음에가 3만 5천 년 맨 마지막에 건너간 사람들이 한 5천 년쯤 돼요. 그러니까 한웅시대의 이 고시래 제도가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웅께서 자리를 다 잡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이제 245페이지를 보면은 한웅께서 조서를 내립니다. 백성들에게. 그 조서 내용이 조서는 항상 누구한테 내리냐면은 백성들에게 직접 내리지 않냐고 조서는 국인들에게 내립니다. 국인들에게. 국인이 누굽니까? 지금 같으면 공무원이에요. 그 공무원 중에서도 고급 공무원이죠. 대통령이 우리 5천만을 다 상대할 수 있나 없나요? 없습니다. 네? 우리 김준호 목사님 집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대통령이 직접 와주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많은.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지시를 내리죠. 지시를. 네? 아무개 집안이 어려움이 있다는데 뭐 도와주라 하든지 그러면 동장이 오든지 뭐 누가 오지요. 그러니까는 한웅천왕이 백성을 지도할 때 조서를 내리면 조서를. 그러니까 조서는 국민들이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어디에다가 전합니까?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 그래서 어느 시대나 그 국인들이 공무원이 임금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면은 그 나라는 흥하고 국인들이 부패하면 그 나라는 뭐예요? 망해요. 망하고 그 지도자도 뭐예요? 망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공무원이 대단히 중요한데 공무원을 뽑는데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데는 사람을 모으는데 학교 성적만 시험 쳐서 성적만 갖고 안 뽑아요. 여러분 들어서 아시죠?
반드시 면접해 면접해가지고 물어봅니다. 관상도 보고. 그러니까 거기는 관상쟁이도 있고 누구도 있다 합니까? 사주 보는 사람도 있게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성격이 아무리 좋아도 아니에요.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삼성이 이렇게 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조서를 내리는데 보세요. 부모 가경야라. 부모를 반드시 공경해야 된다. 누가? 국인들이 부모를 반드시 공경해야 돼. 그러면 그걸 누가 본답니까? 백성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처와 자식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형과 아우는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하고 노년과 장년을 반드시 정성스럽게 대해야 하고 어린이와 약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야 하고 일반 사람과 대중을 반드시 믿음으로 대해야 된다. 국인들이 일반 백성들을 그렇게 잘 받들어야 된다. 이렇게 조서를 다 내려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세월이 지나니까 배달국이 자리를 잡았습니다.